우승컵 탈환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활약으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3연승을 향한 3곡 시작됩니다.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얼마 만의 연승인가요? 신민준 선수 거침이 없습니다. 이 동료 프로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한국 선수단 라인업에 있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번 대표팀이 그 최강의 라인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 잠재력과 폭발력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선봉작인 신민준 선수가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으로 한국팀이 쾌조의 초반 스타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오늘 한중전이 펼쳐집니다. 먼저 어제 승리를 거둔 신민준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 바둑 좀 실수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후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긴장되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나중에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좀 경솔해졌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중반에서 수익기 장면에서 너무 착각과 실수를 많이 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줬었는데요. 상대도 같이 실수를 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우리양 선수라고 들었고요. 오늘 내용으로는 이기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저우리양 선수의 최신 기보를 좀 연구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점점 긴장감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의 승리로 우리 김명훈 선수는 이번 1차전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아주 편안하게 이번 중국에서는 구경을 하면서 부산에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2연승 오늘 3연승에 도전하는데요. 중국에선 저우루이양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네, 상당히 좀 무게감 있는 선수가 조기 등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와 저우루이양 선수. 일단 각각 99년생, 91년생으로 저우루이양 선수가 8년 연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랭킹을 보시면요. 그 저우량 선수의 랭킹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전달에 비해서 무려 4계단이나 떨어졌고요. 네. 올 초에 저우량 선수가 랭킹을 2위까지 끌어올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갑조리그 5연패를 하는 등 조금은 슬럼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한국의 신민준 선수도 15위, 4계단 좀 처지기는 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우량 선수도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신민준 선수는 그 연패를 농심배에서 돌파를 했는데 저우량 선수는 어떻게 돌파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동안의 상대 전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다음 주자로는 당이페이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저우루이양 선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신민준 선수의 연승을 막겠다라는 의지라고 느껴져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근데 랭킹이 38인 당이페이 선수가 나오는 것이 순서상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이페이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저우루양 선수 지금 보시면 신민준 선수가 아주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 기세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중국팀이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빨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중국팀에서도 불안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네. 사실 신민준 선수 상대 전적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선수가 나와도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당이페이 선수가 지금 신진서 선수한테 최근에 이제 2연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자를 또 신진서 선수를 예상한다면 오히려 당이페이 선수를 아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전략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하지만 신민준 선수 어떤 선수가 나와도 두려울 게 없죠. 이 3연승을 향한 도전 시작됩니다. 신민준 선수와 저우루이양 선수의 한중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자, 1차전은 중국 선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우르이안 구단과 신민준 6단의 대결. 우리 신민준 선수가 오늘은 자켓을 착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에 네, 있는 셔츠. 역시 똑같죠. 그동안 봐왔던 셔츠죠. 네, 1, 2, 3곡 모두 똑같은 셔츠에 옷을 입고 네.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오늘 승리를 한다면 내일도 똑같은 셔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대국 시작됐습니다. 돌가리기 결과 신민준 선수의 흑번으로 보여지네요. 네. 원래 그 저우르양 선수가 그 랭킹이 높았던 이유는 갑조리그 성적이 좀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 5연패를 하면서 랭킹이 많이 내려갔고 그 5연패 상대가 상당히 그 탑 랭커들이 아니라 조금은 밑에 선수들한테 패했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은 확실히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우르이앙 선수가 올 초만 하더라도 LG배 결승전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신아홉의 준결승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자국 선수인 당이페이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저우르양 선수가 여태까지 준우승 세계대회 준우승을 3번이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준우승 3번 한 것이 모두 자국 선수한테 패했어요. 네. 그리고 LG배 같은 경우에는 그 2번의 준우승을 했었는데 처음에 18회 대회에서는 터자시 선수한테 패했고 21회 올해 대회였죠. 당이페이 선수한테 패하면서 결승에서 그 자국 선수 징크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세계대회 본선에 이름을 올린 대회가 하나도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우승, 세계대회 우승, 준우승, 4강, 8강 이런 정도의 성적을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초반 오늘도 엇갈린 포석이기는 한데 이 저우르이안 구단 신민준 선수에게 3-3을 파일까 봐 걱정을 한 걸까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신민준 선수가 어제 흑번으로 대각선에서 5수째 3-3을 들어갔죠. 네. 역시 요즘의 그 트렌드는 상대가 3-3을 빠른 그 시기에 파고든다면 그것을 좀 저지하는 의미에서 3-3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좌상 소목에 이어서 우하는 3-3으로 착수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변화는 또 붙여서 나릴자로 두는 것이 많이 나오죠. 여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도 뭐 워낙 연구가 잘 돼 있어서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두는 것이 제일 많이 나와서 무난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두는 빈도가 약 8할은 되는 것 같아요. 네. 1, 2, 2전, 2, 3전. 이것도 이제 확실한 게 아닌 건가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여기를 두면 이제 눌러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을 때 물론 젖힐 수도 있지만 보통 늘어갑니다. 네. 여기가 나중에 그 반선수성이 되는 것이 조금 백으로서는 좀 싫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선수성이 되면 나중에 여기를 붙여서 전투를 했을 때 여기 선수성이 들으면 조금 전투하기가 백이 좀 껄끄럽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두 칸으로 둘 때는 똑같이 진행이 되어도요. 이제는 훨씬 더 안정적이죠. 두 칸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여기가 이제 흑인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가 흑이고 이제 백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대각선 보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대각선에서도 이런 형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네. 이런 포석도 빈도수가 상당히 높고요. 네. 자, 신민준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이 긴장감을 덜기 위해서 신진서, 김명훈 선수와 함께 수다를 떨면서 네. 저녁을 보내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또래 친구들이요. 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있다는 것은 대국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대국전에 사실 프로기사들은 가장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거든요. 대국이 막상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뭐 떨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대국전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엄청난데 그것을 그 친구들과 이 수다를 딱 떨면서
풀면 그거만큼 좋은 것은 없죠. 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대국했을 때 모습 그리고 이미지만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의 말수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또래 기사들은 사실 뭐 신민준 선수하고 신민준 선수만 딱 이렇게 붙어 있어도 거의 수다쟁이 수준이라 참 말 잘해요. 네. 둘이 있을 때는요. 그리고 가장 친하고요. 이 양신이요.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참 궁금하고요. 바둑의 대화를 많이 할 겁니다. 바둑에 대한 대화를. 일단 저우루양 선수의 최근 기보를 연구하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일단 최근 기보라고 한다면 역시 좀 패배한 대국들이 많았고요. 네, 그렇죠. 갑조리그에서 패한 대국이 많았고요. 또 연구도 상당히 또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했을 거예요. 좀 진지하게 안 하고요. 자, 역시 놀러가는 선택을 했고요. 이 수가 이제 당연해 보이지만 최근에는 연구됐던 수는 여기도 있어요. 국가대표팀에서 연구를 해서 실전에서는 KB리그에서 김명우 선수가 홍성지 선수를 상대로 처음 실전에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대표팀에서는 좀 연구가 됐었어요. 여기를 하나 교환해 놓고 눌러가면요. 다 막아갈 수가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를 젖혀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여기가 됐을 때 이제 반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안성맞춤이죠. 이게 아니라면 귀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교환의 특징은 지금은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요즘에는 이렇게 젖혀서 버텨요. 그래서 이렇게 둘 때 뭐 여기를 끊든 여기를 끊든 안쪽으로 이어서 버티는 진행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흙이 붙여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늘고 끊고 이렇게 끊는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늘고 뭐 이렇게 두고 이것도 역시 그 최근에 커제 선수하고 신민준 선수의 삼성 화재배 본선 32강에서 나온 형태인데요. 네. 그 이후에 꾸준히 연구는 되고 있지만 흙이 뭐 생각보다는 신통치 않아요. 물론 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뜻에서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먼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침착하게 가네요.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 자리는 좋은 자리여서 계속 두긴 둬야 되는데 이것을 젖혀온다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초반에 급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늘어주면 무난한데 늘어주게 된다면 뭐 그게 손을 돌려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역시 엇갈린 포석이다 보니까 좌변의 모양을 형성하기도 참 좋고요. 네. 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여기 있어서의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의 흙의 이 방면으로 있는 것의 장점은 이제 모양을 키웠을 때 상당히 넓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곳 모양을 경영하는 데 주력을 해야겠죠, 흙도. 저우루양 선수도 당이페이 선수와 함께 중국 내에서 선발전을 통해 농심배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네. 그동안에 4번 출전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적은 신통치 않았어요. 1승 3패를 했고요. 일본 기사에게 다카고 신지 선수한테 13회대에서 한번 승리를 했고, 그 이외에 뭐, 3판은 한국 선수한테 3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선수들한테는 아직 농심배에서는 한 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심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저우루양 선수는 그 한국의 탑 랭커들한테는 조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한국
선수들과 팬들이 좀 좋아하죠. 참 신기한 게 이 선수가 항상 결승에 올라가면 모두 중국 선수더라고요. 네. 2013년도에 그래도 처음으로 천야오의 선수를 누르면서 네. 백명배 타이틀을 거머쥔 적이 있는데요. 그 천야오의 선수한테 저우량 선수가 천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 시합 자체까지 하면 더 많이 이겼겠지만 공식 시합 그 한국개원에 떠 있는 것만 해도 천야오의 선수한테 6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세계대회. 그만큼 천야오의 선수한테는 저우량 선수가 약으로 통하고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세계대회 준우승 3번을 차지한 바가 있네요. 신민준 선수 상변의 교환을 아껴두고 좌변을 벌려갔는데요. 여기는 사실 백이 두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밀어서 이렇게만 된다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젖혔을 때 여기 전투를 해야 되는데 신민준 선수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이 전투가. 이렇게 또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싱거워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급전을 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밀림 당할 바에는 하나만 밀어두고 좌변을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요. 네. 좀 강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밀어갈 겁니다. 네. 밀어가는 자리가 워낙 좋아서요. 한번 밀어서 여기는 좀 두텁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모양의 견고함은 오히려 이 백이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밀어두질 않는 거군요. 네. 그래도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 계속 두는 자리도 좋습니다. 왜냐면 안 두게 되면 이 한 칸이 계속 좋은 자리예요.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간격이 괜찮죠? 백이요. 뭐 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을 돌린다면 넓은 자리를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날개를 핀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지키고. 상당히 좀 발이 빠른 겁니다. 흙이. 발 빠르게 두는 수도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계속 둔다면 이렇게 두고 늘 수도 있지만 계속 밀렸을 때 다음에 젖히기에는 이 2점 머리가 끊기기 때문에 흙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고요. 뭐 지금은 흙도 뭐 여기가 넓어서 넣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보통은 2단 젖혀가는 거죠. 여기를 나오는 약점이 있지만 이 2점은 알기 쉽게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백 자체의 모양이 아주 단단해졌지만 흙도 이 외세가 아주 좋아서 네. 이 진행이라면 흙이 할만합니다. 집만 보면 딱 내 집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계속 두어가네요. 역시 그곳을 두지 않으면 백의 한 칸 자세가 워낙 좋다는 겁니다. 백이 당연히 젖힐 건데요. 거기서는 원래는 2단을 젖히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는 원래 2단 젖히는 건데 생각보다는 폭이 괜찮아서 이게 아주 폭이 좋아요. 네. 뭐 느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겠는데 일단 본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판을 봐온 신민준 선수라면 저는 왠지 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느는 수가, 네, 지금 늘어가네요. 느는 수가요. 네.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지금 보통은 젖히고 싶은 자리가 기세인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를 2점을 끊어 잡는 것이 아니라 백은 또 여기를 나온 다음에 여기를 끊고 이었을 때 네. 뭐 이런 데를 잇거나 밀어서 여기 약점을 보강하면서 흙 모양을 무너뜨리는 작전도 지금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것도 신민준 선수의 머릿속에는 좀 수일기가 돼서 별로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두었습니다. 계속 미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역시 그냥 늘어두어서 폭이 크다는 거죠. 일단 모양이 넓습니다.
여기도 늘어야 돼요. 젖힐 수는 없습니다. 역시 한 번 더 마찬가지죠. 젖히게 되면 여기도 석점 머리가 네. 끊기면 급소가 계속 남기 때문에 이 전투도 흙이 좀 힘들어요. 뭐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좀 무너지게 되는 거군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머리를 맞거나 머리 되는 자리를 끊기면 좀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두들겨 맞는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도 두 점 머리는 당연히 젖히면 안 되고요. 여기도 늘어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뒤에서 미는 수를 이적수라고 하잖아요. 네. 백이 한 번 더 미는 것까지 교환을 할까요? 근데 밀지 않게 되면 흙이 밀었을 때 여기 네.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물론 당장은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자체로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중앙의 발언권이 또 커지고요. 좋은 자리라서 이 자리는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밀잔이 늘어서 점점 커지거든요. 네. 음,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지 신민준 선수의 여기를 둔 착상이 네. 백이 밀었을 때 이렇게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구상을 해온 겁니다. 여기 있으면요. 이 방향은 안 들어가거든요. 일로 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좁잖아요. 여기에 들어오기는 그 다음에 백의 운신호 폭이 상당히 좁아져서 이거는 자칫하면 여기가 아예 자연스럽게 통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뭐 중앙으로 모자를 씌워가면서 삭감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여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두는 것도 뭐 이렇게 지켜둔다고 해서 지금의 그 여기 자세가 뭐 흙이 당한 것이 아니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계속 밀어가죠. 그 자리는 아프다고 봤네요. 이런 것을 계속 밀어갔을 때 약점은요. 여기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짚어가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진행했을 때 돌이 뭐 이런 데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죠. 두터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시원하게 밀었다는 것은 역시 늘었을 때 뭐 모자를 씌워가거나 네. 좀 멀리서 삭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깨를 짚고 난 다음에 좀 가볍게 행마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요. 짚고요. 한 칸이겠네요. 네. 네, 이미 이 자체가 여기가 머리가 나와 있어서 역시 별로인가요? 네, 그냥 이렇게 두고 뭐 밀어갈 수도 있고요. 나릴자루만 두어도 이 석점이 상당히 무거워요. 이렇게 그냥 뛰어나가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네. 밀어가기에는 계속 흙이 젖혀가서 이제는 다음에 여기 두면 또 물론 큰 집이지만 여기가 커져요. 역시 마찬가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좀 멀리서 삭감을 하고 싶군요. 네. 자, 여기서 고민을 하는데요. 보통은 늘어야 됩니다. 늘기 전에 뭔가 교환을 해둘 타이밍을 좀 엿볼까요? 여기서요. 근데 여기서는 뭐 교환을 하기가 교환을 할 만한 데가 좀 없어서 네, 일단 눈은 한 수로 보이는데요. 저희 네. 감각으로는. 예전에는 중국이 포석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다, 좀 한국이 처진다라는 네. 평가를 많이 받고는 했는데 요즘 보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 공동 연구를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석에서는 아무리 강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혼자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국가대표팀이 이제 창설되면서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뭐 포석에서는 연구는 뭐 중국과 한국 모두 거의 뭐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하는 그 속도감에 있어서
우리 한국 선수들도 중국 선수들 못지않게 빠르게 착수하는 기사들이 많아졌고요.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지금도 이제 빠르지만 중국에 뭐 속기파들이 많잖아요. 뭐 리친청 선수나 어린 선수들, 시어라운 선수 등. 그 선수 말고도 중국의 어린 신예들은 상당히 초반이 빠른 편이죠. 근데 한국의 이 신예들도 초반에는 중국 선수처럼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우루양 선수가 91년생. 중국에 있어서는 좀 나이가 많은 그렇죠. 대선배인 편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우량 선수는 아주 바둑 내용적으로만 보면 조금 침착하고 정통파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전투를 즐겨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오랫동안 랭킹 상위권, 정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균형감이 상당히 좋아요, 바둑에.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파괴력은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 문화 차이가 큰 게 중국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에 접어들면 네. 프로 생활을 그만두는 기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최근에 유명한 기사는 치우진 선수죠. 네.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 3회를 기록했던 아주 베테랑 선수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몇 년간은 더 뛰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고향인 상하이로 내려갔고요. 이번에 을조리그도 아닌 네. 병조리그에 참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둑을 즐기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네. 시합도 이제 거의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또 종종 또 이름을 볼 수는 있는데 왕천싱 프로 기사의 네. 남편인 류싱 선수도 다른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승 선수는 사업을 하면서 네. 이 선수는 지금 계속 갑조리그를 뛰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강동윤 선수한테 이기면서 지금 갑조리그 성적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네. 84년생 선수거든요. 조금 일선에서 물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84년생 선수인 왕시 선수는 꾸준히 랭킹이 지금도 왕시 선수가 15위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수가 갑조리그 성적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 랭킹을 십수년간 유지를 했었는데요. 작년까지 충칭에서 오랫동안 프랜차이즈 스타로 뛰다가 올해는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내려놨죠. 그래서 을조리그 저장팀으로 가서 2장전에 출전을 해서 8전 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갑조리그 선수로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려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을조 2장전에서 8연승할 수준이면 아직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계속 노력을 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좀 쉽게 그만두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80년대생으로서는 이제는 물론 구리 선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성적이 많이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천야오이 선수가 89년생으로서 가장 지금 80년대생으로서는 성적이 좋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거겠죠. 계속 정상권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건요. 신민준 선수가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늘어두었는데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젖히는 것밖에 없어요. 해설위원은 계속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젖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젖히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끊었을 때 저는 일단 이 자체로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수읽기 자체를 멈췄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대국자는 당연히 해설자와는 다르게 수를 다 읽어봐야겠죠. 근데 감각상은 저는 여기서는 특별한 수가 안 보입니다. 백은 일단 하변에 상당한 확정가를 마련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확정가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흙의 큰 모양을 축소시키는 것이 이바둑의 이제 급선무입니다.
저우량 선수가 12회 때부터 출전을 했는데요. 13회 때 이제 12, 13 연속으로 출전을 했는데 12, 13회 때는 이제 선봉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다카오 신지 선수한테 이기고 한국의 앙현 선수한테 패해서 탈락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때 자국 랭킹 1위였어요. 저우량 선수가. 근데 선봉장으로 나왔고 또 이제 한국의 신예인 앙현 선수한테 지는 바람에 조금 중국 팬들에게 원성을 샀죠. 그래도 13회 대회에서는 중국이 또 우승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때 멤버가 좋았을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안국현, 강유택, 그리고 김지석, 원성진, 이창호네요. 네. 중국팀이 우승했죠. 네. 중국팀 멤버가 아마 뭐 구리 선수도 있었을 거고요. 쿵제 선수도 있었을 거고요. 이창호 선수가 이제 1회 때부터 13회까지 이제 한국팀의 수호신이었는데 네. 13회 대회를 딱 끝으로 이제 농심배에서는 이제 그 주장의 바통을 박종환 선수한테 물려줬죠. 그래서 박종환 선수가 14회 때부터 이창호 선수의 그 주장을 이어받아서 지금 한국팀의 마지막 주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까지 6년 연속 출전을 하고 있고요. 14회 대회 때 나오자마자 그 2연승을 하면서 한국팀의 우승을 안겼었죠. 중국팀도 이제 15회, 16회에서는 그 스웨 선수가 주장을 맡았어요. 스웨 선수가 이제 한 2013년도, 15년도 요 사이에 이제 중국 바둑계를 주름잡아서 네. 랭킹 1위를 한 시기예요, 딱. 근데 그때 이제 중국팀의 주장을 맡아서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커제 선수한테 1위 자리를 물러주면서 17회부터 이제 커제 선수가 중국팀의 이제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말 기억이 나는 한 해네요. 네. 스웨 선수가 첫 스타트를 끄는 게 LG배였거든요. 네. 결승 상대가 원성진 구단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군입대를 했던. 그런데 지금은 뭐 스웨 선수는 왠지 모르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스웨 선수가 랭킹이 근데 최근에 또 오르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성적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권에도 이제 중국 그 시합에서 안 보이는 거죠. 랭킹은 높은데요. 기세가 한번 좀 꺾이니까요. 그것을 이제 다시 올리기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중국에서는 커제 선수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 커제 선수와의 그 1인자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그 상대 전적에서도 거의 이기질 못했고요. 스웨 선수가. 참 거제 구단도 혜성처럼 나타나기는 했죠. 네, 갑자기 뭐 튀어나와서 물론 뭐 본인의 그 전에 그 엄청난 집념과 연구 뭐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이 선수는 좀 조금 있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유망주 정도였는데 갑자기 네. 혜성같이 나타나서요. 그리고 그동안 1인자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다른 스타일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장신구부터 해서. 네, 얼마 전에 그 서봉수 구단하고 그 복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서봉수 구단이 평하기를 커제 선수는 이렇게 세계 랭킹 1위이긴 한데 그 이세돌 선수만큼의 그 포스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바둑이 특색이 없다라는 거죠. 네. 세계 랭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백태일 박사가 산정한
그 랭킹표를 보니까 커제 선수가 만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조금 됐죠. 커제 선수는요.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곧 만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9,991점. 한국 랭킹 점수하고 같아요. 아, 똑같아요. 그죠? 네. 한국 랭킹도 그렇고 세계 랭킹도 그렇고 곧 만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요. 앞으로 만점 경쟁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두 선수만 할 것 같아요. 내일 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이벤트 대국 하잖아요. 네. 남방장성배 이벤트 대회로 초청 대회인데 사실 이 초청 받는 액수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하나로 우승 상금이 7,500만 원이었나요? 네. 그리고 우승이 7,500, 준우승이 5천만 원이에요. 별 차이도 안 나죠. 단판 승부고요. 네, 뭐 준우승 자체로 짭짤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그 이벤트 대국이지만 커제 선수와의 대국이니까 아마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한 칸을 덜 갔어요. 더 가까이 가는 건 좀 두렵다고 봤을까요? 더 가는 거와의 차이는 이제 흙집을 직접적으로 그 삭감을 했을 때에는 더 가는 것이 나은데요. 덜 가는 것의 장점은 이제 중앙으로 행마하거나 탈출하기가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공격당할 염려는 이제 거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가볍게 툭 이렇게 삭감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한 칸을 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중앙에 흙이 아주 올곧게 단단하게 머리를 내밀고 있잖아요. 네, 모자를 한번 두들겨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여기요. 이제 그럴까봐 이제 한 칸 덜 간 거죠.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게 네.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가게 되면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한 칸 뛰는 것은 여기를 받아서 네. 일단은 흙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백은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갈라야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피곤해지죠. 네. 역시 이런 감각적인 수도 바로 갈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끄는 모양은 나오지만 밀었을 때 아무래도 좀 전투가 피곤하죠. 그럼 모자도 괜찮은 걸까요? 모자로 두게 되면요. 이렇게 안전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밀면 뭐 늘어서 또 밀면 한 칸 뛰는 자세가 일단은 연결이 되는 자세에서 흑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것을 밀지 않고 밀어도 한 칸 정도 뛴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좀 행마가 괜찮죠, 백이요. 이렇게 되면 백이 모양이 괜찮고요. 두 칸을 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여기를 지키고 싶은 기분도 들거든요. 네.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요. 지금 두 칸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 반대쪽 날일자로 조금 더 네, 여기나 아니면 여기가 지킨다면은 정수겠죠. 저 사실 좌변 화점에서 입구자 자리 그 날일자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 여기요? 네, 키워가려고. 여기도 지키려면 가능한데요. 가능은 해요. 네, 여기를 두면 이제 밀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그냥 이 상태로 안 두고 뭐 이런 데 가서 이곳을 깨는 방향으로 둘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물론 날일자로 지켰을 때보다는 집으로만 본다면 한 5집 정도는 득인데요. 그 대신에 이제 이 백이 좀 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겠죠. 가능은 하지만 두지는 않는 거죠. 네, 이제 프로기사들은 잘 이렇게 집을 일직선으로 짓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희성 해설위원의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하네요. 여기는 밀면 또 이렇게 치받겠네요. 네. 근데 절대 없는 수는 아닙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없는 수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의 수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만 일리가 있어도 그것이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성 해설위원이 제가 물어볼 때마다 답해 주시는 게 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좀 모호하기는 했거든요. 아,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하지만 됩니다. 승률은 보장할 수 없는. 네, 하셔도 되고요. 하셔서 뭐 실전에서 두시거나 느껴보시는 게 가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귀 쪽으로 좀 받아두고 싶다는 얘긴데 근데 이건 좀 두 칸으로 오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저우르양 선수의 두 칸이 다음에 이제 흙으로 하여금 여기를 뒀을 때는 어디다라는 그런 게 조금은 없어요. 지금은 한 칸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나 여기를 지켜서 다음 수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건지 여기를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격을 가야 되는 건지 그 어느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럼 모르거든 손 빼라 이 작전 어떤가요? 손 빼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손 빼고서 다음에 둘 만한 자리가 여기 정도겠네요. 네. 이 정도인데 또 막상 손 빼고 나니까 또 손 빼는 것도 일책이네요. 네. 자, 신민준 선수, 저우르양 선수 모두 초반부터 장고를 계속 거듭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기인데요. 신민준 선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본선 1차전입니다. 자, 판팅이 위정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세 번째 대국을 임하고 있는 신민준 선수인데요. 일단 오늘도 두터운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어제 흑번이었죠. 위정치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초반에 물론 3-3을 들어가긴 했지만 충머리를 이용한 전투로 인해서 상당히 바둑 자체는 좀 두텁게 운영을 했습니다. 손 빼는 것도 일책이네요. 네, 지금 보면 볼수록 지금은 정말 되는 거군요. 네, 손 빼는 것이 왜냐면 이제 오히려 백한테 알아서 해라. 네. 여기 나는 모르겠다. 뭐 여기를 두던지 아니면 여기를 두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방향이 더 큽니다. 여기를 두던지. 근데 여기 공격 와가지고 여기 당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가 훨씬 더 이제 실속이 있죠. 그리고 안정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한테 좀 넘기는 작전도 있어요. 이런 데서 좀 좋은 수법을 찾아내야 바둑이 강한 건데요. 참 어렵네요. 이소영 캐스터가 여기를 두니까 저는 여기가 떠오르네요. 아, 반대요.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떠오르셨어요? 아니, 지금 얘기해 주셔서 지금? 떠오르기는 했는데 일단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밀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만 해준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여기 아주 그냥 짭짤하게.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들어간 거랑은 선이 다르죠. 5선이니까요. 네. 그리고 백에 대한 압박도 여기가 이제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 좀 가볍게 처리할 겁니다. 여기를 뭐 귀를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뒷맛을 남겨두고서 중앙을 움직이게 되면 이 여기 둔 수가 자칫하면 상당히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역시 그냥 내어주지는 않네요. 네.
가장 무난한 수는 뭐 이수겠네요. 이수나 이수고 어렵다 싶으면 여기도 일책입니다. 네. 그럼 A, B, C 세 가지 정도일까요? 네, 그 정도네요. 항상 이 월간 바둑 뒤편에 보면 문제풀이 점수 매기는 게 있는데 A, 그렇죠. B, C 세 가지 중에 한 곳. 하지만 그것은 그 출제자의 그 성향에 따라 정답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을 네. 조금 애매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석 감각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프로마다 그 감각 자체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두터움을 좋아하고 전투를 좋아하는 신민준 선수라면 어디를 착수를 할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BC 세 곳 중에 없네요. 거기요? 새로운 곳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할 걸 그랬어요. 이수는요. 네. 이제 여기를 지키는 것은 여긴 단단하지만 조금은 편중된 느낌도 있고 이런 데 붙여서 활용하는 것 아니면 이제 눌러가기가 더 편해지는 거죠. 네. 여기에 있을 때는요. 여기를 눌러가기에는 흙의 그 돌 자체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는 나가는 방향에 뭐 예를 들어 방향 자체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박감이 되죠. 나리처럼. 그래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삼선으로 받아 두어야 하는 걸까요? 삼선이 지금은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요. 여기까지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다음에 눌러가는 것도 있죠. 이곳을 뭐 붙여서 끊어서 활용하는 것 남아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를 벌리는 자세가 나오면 이 세력이라고 믿었던 흙의 돌들이 곤마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집으로뿐만이 아니라 공수의 요처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돼요. 여기는. 근데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변에 열심히 두텁게 쌓아놨는데 삼선 정도로밖에 못 지키면 네. 좀 뭔가, 억울한 거 있죠. 네, 풀리지 않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거는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를 두어놔야 이 두터움으로 인해서 차후에 이 102점을 공격할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서는 참아 두어야 되고요. 네. 100도 일단 가볍게 하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계속 탈출을 일단 좀 해야겠죠. 안 하게 되면요. 여기 맞으면 일단 답답해요. 여기도 가도 100이 좀 일단은 한쪽이 막혔으니까요. 일단 달아놓고 다음에 여기를 노려야죠.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한 칸을 계속 뛰게 되면요. 넘어갈 수 넘어가는 있죠. 것은 여기 또 당하죠. 받아야 여기 약점 되면... 있는데 막히는 게 듣죠. 네.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이 공격을 안 당하는 것이 상당히 백으로서는 중요합니다. 네. 도망가기 전에 아래쪽 어깨를 짚던가 이런 교환은 해두지는 않을까요? 여기요. 되기만 하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흙의 반발 수단을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은 뭐 여기를 두게 되면 흙이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여기는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나왔을 때 이렇게 끊기게 되면 아주 백이 모양이 무너지죠. 그럼 가볍게 두긴 해야 되는데 이 한 점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나중에 여기 삭감하는 것도 사라졌고요. 한번 한 칸으로 받아서 인내를 했으니까 지금은 반발을 할 수가 있네요. 이제는 단단하게 돼서 강하게 둡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백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에 후속 수단으로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두면 폐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보통은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 집 자체는 줄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상황 봐서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해서 귀를 사는 작전. 나중 일이죠. 뭐 주변 배석이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 귀는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갑니까? 어깨 가는데요? 오늘 제가 감이 좋으신데요. 드디어 한 번 맞췄어요. 감이 좋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받아줄까요? 계속 받아주기는 여기가 한 칸이기 때문에 약간 굴욕의 느낌인데요. 크게 반발하기는 그러면-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흑도. 아까처럼 반발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건 뭐 비슷하겠네요. 뭐 여기를 그냥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붙이거나 여기 붙이는 것은 약간 이런 데 갖다 붙이고 근데 이거는 또 너무 또 뭐 보여주시나요? 여기 한 점을 잡을 수 있는데 또 여기 두 점 잡고 여기 둘 때 여기 막으면 별게 여기가 없네요. 원체 커가지고요. 또 이거 여기 책에 있는 족보죠, 족보. 그래서 뭐 여기 두면 반발은 돼요. 네. 여기를 밀면요, 아마 한 칸으로 가볍게 둘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밀기는 좀 싫거든요. 물론 변으로 미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두네요. 일단은 한번 일단 침착하게 두네요. 받아둡니다. 네. 오늘도 역시 침착한 출발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좀 힘을 비축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네. 이 세 판만 봤을 때 신민준 선수도 흑과 백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맞을까요? 글쎄 뭐 흑백이 신민주 선수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번으로 둬도 상당히 좀 바둑을 두텁게 운영을 하거든요. 두텁게 운영을 해서 판팅이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큰 모양을 만들어서 네. 초반에 실리는 내주었지만 두텁게 운영을 했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 먼저 몰아쳐가는 느낌이기는 했는데. 그렇죠. 100으로요. 네. 네, 뭐 흑으로도 먼저 몰아가 치고 싶으면 하겠는데 이제 바둑이 쉽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상당히 좀 두텁게 두는 편입니다. 네. 자, 중국 선양 완다문화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심배. 시간을 봤을 때는 우리 신민준 선수가 한 5분 정도 더 사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두 칸 정도가 가볍고요. 단단하기로는 여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면 흑이 당장 밀고 나갑니다. 네. 밀고 나가는 자리가요. 자체로도 좋은 자리인데 백돌이 여기를 와서 자연스럽게 밀어주었다는 것은 백으로서는 약간 이적의 느낌이 들어서 보통은 그냥 가고 싶은 자리예요. 어깨 짚어두고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나요? 그냥 들어가기에는 조금 여기에 급소도 눈에 보이고요. 일단 자체가 약간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가벼운 활용에 뭐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둔다면 뭐 느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일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최대한 흙이 많으니까요. 똘이. 그래서 가볍게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달아나는 것 아니면 이제 달아나는 것보다는 이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둘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멀리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공격이 왔을 때 이 백돌과 여기가 이제 연결이 좀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두게 되면 돌의 흐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요, 좀 수월한 겁니다. 없는 것보다요. 그래서 여기를 두는 것은 이제 좋은 자리니까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버티는 거죠. 저우르양 선수도 정말 침착합니다. 본인까지 네. 이제 패배를 한다면 어렵다는 것을 분명 느낄 거예요. 그럼요. 신민준 선수가 오늘 저우르양 선수마저 이긴다면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판팅이 선수한테 이긴다면 연승이 대량 연승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승리하게 되면요, 내일 뭐 누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시자이안 선수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벌써 4연승에 또 다음에 중국 주자는 거의 다인페이 선수거든요. 5승, 6승 충분히 내다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야마유타와 이치리키로 선수가 오지 않은 걸 보면 야마시타 게이코, 쉬자이안 둘 중에 한 명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뭐 어떤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전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고 또 기세도 탔으니까 예, 그럼요. 충분히 가져올 가능성이 네.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야마유타 선수는 오늘 다카오신 선수하고 명인전 도전 3국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안 되는 게 맞았네요. 야마시타 선수가 이제 조금 최근에는 성적이 떨어지다가 삼성화재에서 본선에 16강에 올랐죠. 오랜만에 그 일본의 선수들이 8강의 자리를 16강의 자리를 두 명이 올라갔어요. 예, 야마시타 선수하고. 근데 내용 자체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야마시타 선수가 둔 내용이요. 일에 대해 출전을 했기 때문에 농심배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까지 7번 네. 출전제인데 김지석 선수하고 동일하네요. 네. 일본에는 다카오신 선수가 9번 출전했고 하네나오키 선수가 7번으로서 두 번째였는데 야마시타 선수가 이번에 출전하면서 두 번째로 많이 출전을 하게 됐고요. 그 자리를 가네요. 자, 멀리서부터 지원군을 보내옵니다. 발빠른 수법이고요. 중간 정도의 착상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아예 안전하게 두는 것, 아니면 아예 들어가서 집으로 버티는 것, 그것의 중간이죠. 그럼 흑도 변과 귀 쪽을 좀 갈라가면서 좌변도 노려가면서 네. 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그 감각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감각상으로는 무턱대고 생각한다면 여기죠. 갈라져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 밀지는 않을 겁니다. 밀게 되면 이제 한 칸을 띄거나 이 교환이 돼서 지금은 바로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퇴로가 막혔죠. 이수도 고려를 해볼 수 네. 있겠는데요. 여기를 밀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두면 백이 이 타이밍에 그냥 탈출하고 밀 때 한 칸 뜰 겁니다. 그러면 흙이 두텁긴 하지만 백이 이 변에 돌이 왔기 때문에 실리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데를 교환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받아주면 그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갔을 때 이제는 좀 다릅니다. 바로 뭐 눌러가거나 하면 여기 교환 자체가 좀 들어가서 네. 압박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역시 여기를 밀어가는 것은 지금은 뭐 한 칸 뛰거나 이렇게 공격을 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젖혀가도 돼요. 네. 젖혀가고
뭐 늘어가도 자연스럽게 가도 됩니다. 물론 여기도 가능하고요. 일단 공격적인 작전이 여기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버틴 거기 때문에 바로 갑니까? 바로 네. 어깨를 짚어 갑니다. 바로 가네요. 물론 바로 가는 것이 분명 일감이긴 하지만 여기를 먼저 두는 것도 일책이었어요. 그 다음을 봐도 가능했을 텐데요. 자, 신민준 선수 바둑을 조금 더 급박하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두 칸 뛰는 것이 뭐 거의 절대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방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날일자. 오늘 날일자 엄청 좋아하네요. 이거 뭐 날일자가 몇 개입니까? 3번이나 날일자를 했어요. 네. 또 상변 쪽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행마를 한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이제 날일자로 그 중앙을 막아갔을 때 자세가 괜찮죠? 여기 두 칸이라면 조금 멀어요. 이 두 칸 자체가요. 약간 여기가 열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면 모양이 훨씬 더 견고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봤고요. 왠지 같은 행마만 계속 고집하는 건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예.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왠지 좀 다르게도 해보고 싶고 한데. 글로 갑니까? 그 자리를 눌러가고 싶어서 이걸로 괜찮다는 거군요. 오늘 엄청 침착하네요. 신민준 선수가요. 그곳은 두터운 자리입니다. 집으로도 크고요. 조금 발이 느려서 네. 여기는 안 막을 겁니다. 지금 여기 와야죠. 네. 다른데 어떤 데를 둬도 백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자세가 지키는 자세가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둬서 다음에 여기 안 두면 이런 식으로 눌러가게 되면 이 자세 자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받는 여하에 따라서 여기를 좀 눌러갈 필요가 있겠어요. 뭐 여기를 백이 받아주는 거였으면 뭐 이 수가 이상한 수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여기도 손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조르현 선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네요. 집으로 균형은 잃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격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버텼기 때문에. 이소영 캐스터 지금까지 딱 어떤 거 잡고 싶으세요? 흑백 선택하라면요. 흑백에 있어서요. 네. 너무 어렵네요. 제가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네. 건가요? 근데 저는 실리도 좋아하고 공격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흑이 좀 수월하게 판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집도 별로 안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약간 두터워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하변에 들어간 다음에 좀 공격을 하면서 중앙도 아직 막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 얼른 둬서 또 공격도 해보고 싶고. 여기도 좋은 자리예요, 사실. 그죠? 여기 미는 것도요. 네. 두터운 자리라서 여기는 이제 끊는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이런 자리라고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이런 데도 선수니까요. 여기가 이제 이런 자리가 선수면 이제 치워갔을 때 답답하죠. 여기도. 그래서 밀게 되면 계속 또 도망을 가야 돼서 한 수의 가치가 또 충분한 자리고. 네. 이희성 해설위원은 넘긴 건데요. 다시 또 제가 토스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흑 잡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조금 두터워 보이네요.
저와 같은 생각이신 네, 건가요? 감각이 비슷한가 봐요. 근데 이제 대국자는 그 해설하는 사람처럼 해설도 물론 대충 보진 않지만 정교하게 수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를 뭐 감각적으로 뭐 씌워가는 편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네, 실제 두는 사람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확히 둘 건데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두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있고. 그게 참 그 실전 심리라는 게 묘해서요. 네. 제가 이제 저기는 너무 좀 느슨하고 이상한데요. 이런 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막상에 실전에서 그렇게 두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둬요. 실전에서 그 잘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나중에 복귀해 보면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전에서 둘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겁니다. 복귀할 때 찾는 것은 사실 뭐 실력적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자, 역시 대국을 하고 있는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요. 근데 참 여기가 보면 볼수록 좋은 자리네요. 여기는 어느 정도 두다가 그냥 여기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아주 훅이 괴로운데요. 이제는 여기가 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칸 떼도 안 되나요? 한 칸이요. 네. 민수로 한 칸을 뗀다면. 그럼 여기를 끊겨서 네. 이 한 점 잡힐 수는 없죠. 집이 너무 줄어들어서. 네. 이제 이런 자리라고 보면 여기도 못 견디나요? 여기 갖다는 붙이는 맛도 있고요. 아주 뒷맛이 좀 고약해요. 이런 데를 둬도 약간 좀 다시 물러나야 되고요. 네. 약간 좀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막습니까? 아, 두텁게 둡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딱 그거네요. 실전 심리요. 네. 이거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데. 정말 발이 느려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실전에 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합니다. 이 자리 백이 오게 됐어요. 이건 좀 편해졌어요, 백이요. 여기를 공격하지 않으면 이제 백이 또 좋은 점은요. 이런 자리에 오면 이제 여기에 그 안정감,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발전성이 대단해진 겁니다. 뭐 이런데 선수하고서 여기를 지키게 되면 여기도 다 나잖아요.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백집 이제 나는 발전성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는 거고요. 글쎄요, 형세를 좀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이 장면에서의 여기 최선이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좀 먼 수예요. 그래도 여기를 밀어가겠네요, 이제. 네, 하중앙 눌러가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요? 안쪽으로 계속 합니까? 네, 여기도 뭐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자, 이 자리를 저는 여기 밀기 전부터 추천을 했죠. 네. 여기나 여기를요. 근데 지금은 받은 상태에서 두어온 거거든요. 한 수 차이가 많이 나요. 글쎄요. 여기가 신민준 선수가 제가 그 신민준 선수 생각을 유추해 보자면 교환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를 뭐 끊었을 때 보통은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에서 사는 맛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교환이 되어 있으면 여기 끊었을 때 아주 받기가 흙이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교환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흙은 이제 늘어서 잡으러 갈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한 점이나 이 한 점을 잡자라는 얘기인데 이 한 점도 크고 이 한 점을 잡게 되면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가 이제 한 수의 다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변으로 막은 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변으로 막고 이렇게 두는 것 자체는 일관성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집을 크게 만드는 거니까요. 충분히 일관성 있는 작전입니다. 근데 국면의 흐름으로 본다면 글쎄요. 저는 좀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지금도 이런 데 갖다 붙이면요. 무조건 뭐 젖히거나 이렇게 받아요. 그래도 뭐 교환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뭐 손해는 없겠죠. 백으로선. 여기 막는 것은 이제 치받는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도 막을 수 없어요. 바로 끊겨서 더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둘 데가 없죠. 이렇게 두는 것은 이렇게 둬서 급소도 남아 있고요. 백도 그냥 흙집으로 내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막는 것은 일단 논외고요. 아, 줄 수 예, 있나요? 둔다면 느는 정도 같아요. 여기 교환이 된다면 하고요. 이러면 이제 흙이 좀 약간 어떤 쪽을 잡더라도 살짝 좀 불편하죠. 여기는 이렇게 버티고요. 이렇게 잡는 건 작죠. 이렇게 두고 여기 호구 자세 나와서 네. 작고요. 그럼 반대쪽을 잡아야 하나요? 그럼 이렇게 해둬야 되는데 이 자체도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아까보다 좋은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백이 눌러서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 한 점이 여기보다는 좀 커 보입니다. 네. 늘었을 때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안두기에는 너무 커요. 여기를 젖혔을 때 이제는 뭐 다음에 큰 자리 또 남아 있고 자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늘기는 해야 됩니다. 또 흙에 명확한 의중을 물어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그 자리 물어보는 거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절대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여기 끊었을 때 여기 두는 의미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네. 다 잡겠다는 거겠죠. 젖히는 것 아니면 느는 건데요. 지금은 워낙 강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늘면 젖히면 여기를 뭐 끊거나 해서 또 아주 좀 귀찮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 한 방 또 들어요.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듣죠. 이건 안에서도 뭔가 납니다. 그렇다고 따낸다면 여기 한 방 듣죠.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당했어요. 이렇게 늘고 이 한 점을 못 잡았을 때 여기가 아주 나중에 크게 살아올 수 있겠습니다. 자, 느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자, 그럼 흙이 늘고 백이 늘었을 때 어디를 두어야 하죠? 이러고 계속 전개를 해 나가는 건 손을 돌려서요. 네. 여기서는 하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두다가 여기 당하는 순간에 다른 곳이 아무리 커도 여기 일반가 하나로 다 당할 것 같거든요. 백이 하나 받아두고 그 다음에 중앙 부근을 간다거나 한다면 붙여둔 수 자체가 악수는 아닌 거죠. 아, 여기요. 흙이 붙여둔 아, 수가. 여기요? 네. 이렇게 두고 중앙을 가는 것은 득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백 모양이 살짝 두터워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여차하면 여기서 안형이 생긴 거잖아요. 약간 아프긴 하지만. 네. 네. 신민준 선수가 바둑을 아주 오늘 두텁게 두면서 약간 그 좁은 곳에서 좀 실마리를 보고 있네요.
백은 흙이 는다고 봤을 때 여기서 뭔가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요. 자칫하다가 여기 한 수 뒀는데 흙이 젖혀서 여기서 살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폐 정도만 나도 그 흙 백이 이상하거든요. 폐 나는 것은 흙집 안에서 폐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돌이 오게 되면 이 석점이 완전히 엷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백이 한 수 두고 흙이 반발했을 때 아예 사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 두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은 100% 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들어갑니다. 역시 거기는 젖는 순간에 여기를 한번 끊어봤을 때 아주 고약해서요.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네. 늘어서 최대한 버텼고요. 다음 활용을 당하지 않는 최상의 수단이기는 한데요. 네. 여기를 젖혀서 물어보면 이런 데를 와서 두면 여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을바둑 좌중앙 부근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는 한데 일단 반상에서 봤을 때 그 부분 말고는 크게 부딪힐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빼고는 뭐 확정가도 많이 굳어져 있고요. 네. 조금 넓은 부분이라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겠죠. 이제 여기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여기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저우량 선수도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활용이 안 되나 이것을 좀 찾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뚜렷하게 여기에서 둘 만한 자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뭐 느는 정도가 있는데요. 아니면 그냥 받아주기에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는 걸까요? 여기요. 그냥 받아주는 글쎄요. 아니면 이 한 점을 크게 볼 수도 있겠어요. 뭐 여기를 살리는 것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한 점이 크니까요. 여기는 뭔가 좀 그냥 뭐 안 두고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덩치가 상당히 크죠. 자, 조금 더 할 수단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좌중앙 부근이 포인트겠네요.